안녕하십니까.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 총선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오롯이 지켜내느냐, 아니면 개헌을 통해 국가체제의 변혁의 길로 들어서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은 모두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추념사에서 또 국민을 염장지르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북한과 오롯이 닮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은 제주 4.3 사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정치선동이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애국국민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은 1923년생인 김달삼이라는 남조선 노동당원이 주도한 무장폭동 사건입니다. 김달삼의 본명은 이승진으로 알려졌으며 고향은 제주 서귀포이고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성봉중학교와 도쿄의 중앙대학교 전문부 법학과를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후에 학병으로 징집되어서 일본의 복지산 육군 예비사관학교를 나와 소위로 임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945년 1월 일본에서 강문석의 딸 강명애와 결혼하였고, 김달삼이라는 이름은 원래 강문석이 쓰던 가명인데 이승진이 장인의 가명을 이어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방 후 김달삼은 10월 1일에 발생한 대구 항쟁에 가담하였고 1946년 말 제주도에 소재한 대정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재직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가르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몰입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남한의 공산혁명을 꿈꿨던 인물입니다. 김달삼은 대정중학교 재직 중에 남로당 대정면 조직부장을 맡았으며 1948년 제주 4.3 사태 발발 시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책이자 군사부 총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달삼은 친일파 척결, 외지경찰 철수, 자주독립 및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무장봉기의 주요 목적은 5.10 남한만의 총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 군정은 남북한 총선거를 치루어 단일 독립정부를 탄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었던 북한이 찬탁을 외치며 찬탁과 반탁으로 좌우가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사회 혼란이 계속되자 부득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정부 수립은 무장봉기를 일으킨 남로당이 전면에 내세운 슬로건이었습니다. 김달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경찰 관서였던 지사와 우익단체를 습격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 제주 4.3 진상보고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의 결론은 4.3 사건을 남로당 무장대와 터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터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봉일정부 수립은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김달삼이 주도한 350여 명의 무장대가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무장봉기의 표면적 이유였지만 속셈은 5.10 총선거를 방해하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이때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이
2만 5천에서 3만 명 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불행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대 350여 명이 일으킨 분명한 무장 봉기이고 또 폭동이었습니다. 이들 무장대는 제주도 내 지서 24곳 중 12곳의 지서를 습격하고 우익단체를 공격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도 했지만 대다수는 축창과 몽둥이 그리고 칼로 무장했었다 합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단일선거 반대와 단일정부 반대, 동일정부 수립 촉구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 중지였습니다. 4.3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 무장대가 뿌린 삐라 두 종에는 반미국 투쟁에 호응하여 걸기하라, 배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라고 미 군정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반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3 무장대의 습격으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 신음지서 관내 구엄리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 무장대들은 우익 인사를 죽였고 10대 딸 2명까지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이날 구엄리에서는 우익 인사와 가족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엄리 숙소에 있던 경찰관 1명은 죽창으로 온몸을 14곳이나 찔리는 중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폭동이었고 무장 봉기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과거사 정산위원회가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작성을 주도한 위원회의 구성의 편향과 남로당의 비인도적 행위보다는 정부의 과잉 진압만 더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인명피해를 부른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28일 김달산과 김익렬 연대장의 평화협상이 일려서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를 하였으나 우익단체의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결국 김달삼이 이끄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의도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10 선거가 무산되는 지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남한정부 수립 후 김달삼은 1948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이곳에 참여하여 제주 4.3 투쟁에 관한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표자 회의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예비 절차 대회였고 김달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김달삼은 강동정치학원에서 유격대 훈련을 받은 후 유격대장으로서 유격대원 300명을 이끌고 일월산 일대로 침투하였고 보현산에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연단을 구성하여 유격전을 총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영양과 영덕 일대에서 계속적인 유격 활동을 벌이다가 터벌대에 밀려 1950년 3월 20일 강원도 정선군 상은리에서 국군 제85부대 수색대에 발견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남한의 공산혁명을 꿈꾸었던 골수 남로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무장봉기로 제주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주 4.3 사태 추념 행사가 제주 평화공원에서 4월 3일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다가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고 도저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 인식은 오롯이 북한의 주장과 그 맥이 닿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남한 공산혁명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발발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미화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이념적 사고의 편향성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주사파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오늘의 굴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